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걸 파헤쳐 볼 텐데요.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특히 매일 하는 식사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턱이랑 혀의 움직임, 여기에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렉산더 테크닉 관점에서 식사 습관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이 테크닉의 어떤 기본 원리, 그러니까 거의 100년도 더 전에 프레더릭 마티아스 알렉산더라는 분이 만든 이 방법의 핵심을 좀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매일 하는 식사 시간 같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뭐랄까 불필요한 긴장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더 편안한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알렉산더 테크닉,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네, 방금 말씀드린 FM 알렉산더, 프레더릭 마티아스 알렉산더요. 1869년에 태어나셔서 1955년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호주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목소리 문제 해결하려다가 이걸 발견하고 발전시킨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자세를 똑바로 이런 교정법이라기보다는 몸이랑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좀 깊이 보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불필요한 힘이나 좀 비효율적인 패턴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딱 알아차리고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뭐랄까 자기 사용법 재교육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핵심은 진짜 인식이랑 선택 같아요. 내가 지금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기 왜 힘이 들어가 있지? 이걸 먼저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습관적인 반응을 잠깐 멈추고 더 나은 방식, 좀 더 편안한 방식을 의식적으로 고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몸 사용 설명서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기 사용법 재교육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어떤 특정한 자세를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움직임의 질 자체에 더 주목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의식적인 조절, conscious control 하고 힘들이지 않음, non-doing이에요. 우리가 보통 뭘 하려고 하면 좀 과하게 힘을 주거나 아니면 익숙하긴 한데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몸을 막 쓰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컵 하나 되는데도 어깨랑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알렉산더 테크닉은 바로 그 불필요한 doing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non-doing 함으로써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알아서 나오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 특히 그 안에서 턱이랑 혀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걸 관찰하는 건 이 원리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연습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거죠. 아,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마침 자료에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 셸리 웨이드린튼이라는 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 지적이 되게 날카롭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불안하거나 지루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감정 때문에 거의 반사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TV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입에 뭘 넣고 있다거나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걸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턱에 힘을 꽉 주거나 혀를 막 불필요하게 긴장시키는 거죠. 어금니 꽉 깨물고 씹는다거나 혀로 음식을 너무 세게 민다거나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나도 밥 먹을 때 좀 턱에 힘 주는 것 같은데? 아니면 혀가 입안에서 늘 좀 불편하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세요? 중요한 건요. 이런 무의식적인 패턴이 그냥 습관이 안 좋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게 쌓이면 턱관절 주변 근육이 아프거나 불편해지고 심하면 입 벌릴 때 막 소리 나고 아픈 거 있잖아요. 그 TMJ 증상이라고 하죠. 턱관절 장애. 그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템포로맨디빌리어 조인트 디스오더의 약자죠. 턱 주변 문제들을 말하는 거고요. 게다가 턱이랑 목 주변이 계속 긴장돼 있으면 이게 신경계를 통해서 소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소화가 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런 몸의 불편함이나 긴장이 다시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더 키우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3번 이상 하는 이 먹는 행위가 단순히 영양분 섭취,
이걸 넘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긴장 상태, 소화, 그리고 마음 상태랑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랄까요?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그냥 턱 좀 햄졌을 뿐인데 소화불량에 스트레스까지 갈 수 있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럼 이렇게 뭔가 몸에 댄 무의식적인 습관들, 이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한 기계라도 써야 하나? 아니면 전문가가 꼭 옆에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다행히 자료에서는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건 없다고 해요. 오히려 아주 간단하고 좀 조용한 방법을 제안하거든요. 바로 식사 중간중간에 아주 잠깐씩 멈춰보는 거예요. 멈춰서 스스로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음식을 막 씹고 있거나 삼키기 바로 전에 잠깐 멈춰서 지금 내 턱 얼마나 힘주고 있지? 어금니 꽉 물었나? 아니면 살짝 떠 있나? 그냥 그 상태를 느껴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요. 또 내 혀는 지금 입안 어디에 있지? 입천장에 막 긴장해서 붙어 있나? 아니면 아래턱 위에 편안하게 있나? 혀 끝이나 뿌리 쪽에 괜한 힘은 안 들어갔나? 이렇게 혀 위치랑 상태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씹을 때 내 턱은 어떻게 움직이지? 그냥 위아래로만 딱딱하게 움직이나? 아니면 좌우로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음식을 잘 섞고 있나? 이런 식으로 내 움직임 패턴을 그냥 호기심 가지고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 질문들의 힘은 바로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에 있어요. 목표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평가가 뜩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우린 더 긴장하거나 아니면 에이 몰라 이렇게 방어적이 되기 쉽잖아요. 중요한 건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 보듯이 아니면 명상가가 자기 호흡 지켜보듯이 지금 이 순간 내 턱이랑 혀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예요. 아, 나는 지금 턱을 이만큼 다물고 있구나. 혀가 주로 입천장 앞쪽에 가 있네. 씹을 때 오른쪽을 더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거죠.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변화의 씨앗을 심는 거고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조절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판단 대신 호기심. 이게 핵심입니다. 요 판단 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본다. 이거 생각보다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내 상태를 알아차렸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죠? 이제 뭔가 변화를 시도해봐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알아차림이 첫 단추였으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아주 부드럽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죠. 자료에서도 아주 구체적이면서 따라하기 쉬운 팁들을 몇 개 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턱 이완시키기. 말 그대로 턱 관절 주변 근육에 의식적으로 힘을 떼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윗니랑 아랫니 사이에 살짝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턱 전체가 그냥 중력 때문에 아래로 살짝 툭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완하는 거죠. 입술은 그냥 가볍게 다물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턱 주변에 그 불필요한 긴장 푸는 데 도움이 된대요. 식사 중간에 아주 잠깐씩 해보거나 아니면 식사 시작 전후에 잠깐 해보는 거죠. 두 번째 팁은 혀를 편안하게 두기예요. 혀에 일부러 막 힘을 주거나 어디다 딱 붙이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냥 입안에서 제일 편하게 느껴지는 곳, 보통 아랫니 뒤쪽이나 이 바닥 쪽이겠죠. 거기에 힘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효과가 있대요. 혀가 이렇게 편안할 때 음식의 진짜 맛이나 질감을 훨씬 더 섬세하고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혀의 긴장이 우리 미각 경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놀랍죠? 진짜 신기하네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팁인데 바로 잠시 멈추기 연습이에요. 음식을 한 입 가득 물고 바로 우물우물 삼키거나 다음 숟가락 막 급하게 뜨기 전에요. 아주 잠깐 진짜 1, 2초라도 의식적으로 멈춰보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을 삼킨 후에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내 몸 반응을 느껴보는 것도 좋고요.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내 턱이랑 혀는 지금 어떤 상태지? 내 숨은 편안한가? 지금 내 몸 전체 느낌은 어떤지 이걸 그냥 가만히 관찰하는 겁니다. 이 멈춤과 관찰이야말로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의 고리를 딱 끊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 잠시 멈추기, 이게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억제, 이니비션이랑 바로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억제는 뭐 감정을 억누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자극, 예를 들어 음식을 입에 넣는 거,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습관적인 반응, 예를 들어 턱에 힘 빡 주고 빨리 씹는 거,
이걸 바로 내보내기 전에 의식적으로 그 반응을 잠깐 보류하거나 멈추는 능력을 말해요. FM 알렉산더 본인도 바로 이 억제 원리를 발견하고 써서 자기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식사 중에 아주 잠깐 멈추는 건 이 억제 능력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안전하고 쉽게 연습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방법인 거죠. 단순히 천천히 드세요 이거랑은 좀 다른 훨씬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인 셈이에요.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선택, 즉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씹고 삼킬 선택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론 설명도 재밌지만 역시 실제 경험담만큼 확 와닿는 건 없잖아요. 이 개념들이 진짜 밥 먹을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시가 자료에 딱 하나 나와요. 성수라는 가상인물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어느 날 성수 씨가 점심으로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뭐 늘 먹던 평범한 김밥. 그런데 그날따라 문득 자기가 김밥 씹으면서 나도 모르게 턱에 힘을 잔뜩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평소엔 그냥 바쁘게 먹느라 전혀 몰랐던 거죠. 마침 최근에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해 읽었던 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의식적으로 턱 힘을 살짝 빼고 혀도 아랫니 뒤쪽에 좀 편안하게 둬봤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그렇게 몇 번 씹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늘 먹던 똑같은 김밥인데 그 안에 든 단무지 있잖아요. 그 아삭거리는 식감이랑 새콤달콤한 맛이 예전이랑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생생하고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 마치 김밥의 숨겨진 맛을 처음 안 것처럼. 네, 그렇죠. 게다가 식사를 다 하고 났을 때 평소에 밥 먹고 나면 느껴지던 그 턱 주변 뻐근함, 약간의 통증, 그런 것도 거의 못 느꼈대요. 그러니까 작은 인식의 변화가 맛을 느끼는 거랑 몸의 편안함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성수 씨가 앞으로 매 식사 때마다 내 턱과 혀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챌린지 뭐 이런 걸 혼자 해보기로 했다는 그런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아, 이 성수 씨 예시가 정말 좋은 게 알렉산더 테크닉 원리를 적용하는 게 무슨 엄청 대단하거나 막 어려운 수행처럼 안 느껴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턱관절 기능 개선 훈련? 이러면 괜히 병원 가야 할 것 같고 막 부담스러운데 김밥 속 단무지 맛 제대로 느끼기 챌린지? 이러면 훨씬 가볍고 재밌게 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자기의 작은 경험들을 성수 씨의 김밥 이야기처럼 좀 가볍고 재밌는 스토리로 만들어보는 것 자체가 이런 인식 훈련을 딱딱한 숙제가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오늘은 스파게티면 씹을 때 내 혀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나 한번 봐야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작은 실험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FM 알렉산더가 강조했던 그 자기 관찰과 실험 정신하고도 딱 맞닿아 있고요. 맞아요. 챌린지란 말 나오니까 진짜 무슨 게임처럼 즐겁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어떤 이상적인 바른 자세를 딱 정해놓고 그걸 억지로 만들거나 유지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내 몸과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능력, 셀프 어웨어네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초이스. 이걸 길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완벽한 자세, 올바른 방법, 이걸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감각과 인식을 통해서 스스로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것. 이게 알렉산더 테크닉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계속 뭘 해야 하지? 이걸 묻는 대신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리고 그걸 멈출 수 있나? 이걸 묻는 데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 반복하는 이 식사라는 활동 속에서 턱이랑 혀의 미묘한 움직임과 긴장을 알아차리는 연습은 이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기 탐구 그리고 심신 재교육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훌륭하고 또 접근하기 쉬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해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FM 알렉산더가 만든 심신 재교육법, 알렉산더 테크닉을 활용해서요. 식사 중 턱과 혀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 몸에 숨겨진 습관을 새롭게 인식하고 좀 더 편안한 방향으로 변화를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화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알아차림, 멈춤.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억제 개념이었죠?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턱과 혀의 작은 긴장들이 생각보다 우리 몸과 마음에 주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턱관절 문제나 소화불량,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 증가랑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럼 난 어떡하지? 하고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중요해요. 아주 간단한 알아차림 연습, 그리고 몇 가지 실용적인 팁들 있잖아요. 턱 살짝 열고 이완하기, 혀 편한 곳에 두기, 식사 중에 아주 잠깐씩 멈춰보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거죠. 성수 씨가 김밥 맛을 새롭게 발견했듯이 어쩌면 바로 다음 식사 시간 여러분도 늘 먹던 음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맛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좀 따뜻한 호기심으로 돌보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건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만약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할 때, 운전할 때, 아니면 누군가랑 대화 나눌 때처럼 아주 평범하고 반복적인 다른 일상 활동 중에도요, 내 몸 어딘가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좀 비효율적인 습관들을 지금처럼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걸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